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2월 초반부터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가격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려는 매도자들이 상당 부분 많았다. 일단 매물 걷어들이면 집값이 다시 변화의 조짐을 보일 거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기상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아무리 호구멱살 잡힐 만한 사람이라도 쎄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물이 다시 집주인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해서 다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이번에 집주인들이 가장 먼저 부동산 불황기 때 시선 교란 작전을 펼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반에 스탑돼 있던 매물량이 서서히 작업 들어간다고 뺐다가 이게 여간해서 매수세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 동결 언론에서 인하할 거라고 나팔을 불어댔는데 정말 새로운 분기점이 오나보다 이런 일말의 기대를 안고 다시 집주인들이 매물을 빼기 시작을 했는데요. 전혀 수요가 따라붙지는 않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집을 사줄 사람, 그때 2015년 이후로 그렇게 미치도록 올랐던 집값 수위를 받아줄 만한 수요가 한계치에 다다랐죠. 뻔히 집값이 앞으로 어떤 운명의 길을 걸어갈지 눈에 보이는데 그 누가 불꽃 같은 매수세로 거래량이라는 심지에 불을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혹한의 겨울바람 속 성냥불 소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허망하게 집값이 다시 반등할 거라는 헛된 기대로 성냥불 아무리 그어도 그게 벽난로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냥 성냥불 긋는 그 순간만 환해지는 거고 이내 칼바람이 그 씨알같이 작게 보이는 성냥불을 꺼버리는 냉랭한 추위만이 춥고 어두운 밤을 정막으로 감싸는 겁니다. 그러니 1월로 바뀌면서 매물이 다시 슬금슬금 무슨 거북이 머리 같은 느낌도 들고 등껍질 속으로 숨었다가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눈치 보는 거 그거 셀프 디스입니다. 누구 하나 신경 안 쓴다니까요. 지금 이 시국에 누가 대출을 풀로 땡겨서 집을 사겠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 떨어지는 두께가 이제 5억씩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부지기수죠. 말이 5억이지 눈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금붕어가 다 될 지경. 아마 이마저도 이 선에서 털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올해 2024년이 밝았어도 지금 부동산 시세는 급속도로 악화된 피멍이 시퍼렇게 든 내상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지 뭔가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은 개미 눈곱만큼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 총 매물수가 13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역시 지금 매도세는 거의 사생결단 버티고 있는 와중에 있죠. 거의 고래임줄같이 팽팽하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셀프 디스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일입니다. 전혀 매수세와 줄다리기 한다는 착각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지금 매수세는 현재 떨어지는 집값을 칼날로 보거든. 그 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칼날 손으로 잡으려 하겠습니까? 그거 잡았다가는 그냥 골로 가는 건데 그냥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매물 인풋 아웃풋 엔터키 눌러서 가격 조정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 뻘짓이 될 가능성 높고요. 심지어 가격 담합을 해서 등기는 기본으로 안 치고 이거 4개월 동안 등기 안 치면 국토부에서 돋보기 들고 조사에 들어가죠. 가격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담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희한한 건 최저가로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로 백업 거래가 발생을 하죠. 무슨 말이냐? 그렇게 떨어진 가격을 금방 회복한 것 같이 전고점대로 돌아간 거래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금 냄새가 많이 나죠. 분명 4개월 내에 등기가 안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호가도 죽어라 내리지 않으려고 담합해서 서로 간의 컨택을 통해서 가격 저지선 만들어서 붕괴되는 아파트값 끝까지 사수하려는 동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아무리 꽃을 피워내려 해도 기운이 북극 시베리아인데 혹한기입니다. 어떻게 벚꽃 운운할 수 있겠어? 그냥 나뭇가지에 벚꽃 그림을 아무리 그려놔도 그게 벚꽃이라는 생화가 될 수 있겠냐고. 지금 혹한의 부동산 삭풍이 불어오면서 모든 걸 얼려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부질없는 군불 떼우는 건 정말 한심한 자작극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이번 하락장 역대급 드라마가 될 거 분명합니다.
유사 이래로 이렇게 경기 침체, 금융위기, 부동산 PF, 고금리, 가계부채 등등이 대외적으로까지 갈 것도 없죠. 국내 문제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적 없었거든요. 이참에 이거 잘 된 겁니다. 2023년 서울 0.53명 출산, 남녀 4명이 애를 1명밖에 못 낳아. 그리고 남녀 8명이 애를 2명밖에 못 낳아.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선 주거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1800조 가계부채 위에 한 층을 더 켜켜이 쌓아서 또 다른 대출문 열어주는 것보다 기존 주택 가격이 확 떨어지면 출산율 문제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근데 다시 대출 창구 열어서 출산 문제를 조율하려는 신생아 대출도 상당 부분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장 지금의 부동산 하락세가 집값 정상화라고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면 국가 가치라는 경쟁력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정도로 떨어진 출산율로는 국가 경쟁력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자산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노쇠하게 될 겁니다. 이거 뻔한 공식 아닙니까? 기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집을 왜 사냐고. 1인 가구 비중이 주민등록상 40%를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세대 중에 4세대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 10억이 넘는 집을 그것도 중대형으로 대출 끼고 매입을 한다? 미션이 임파서블이죠. 이건 그냥 단편적으로 봐도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집값이 극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한국의 가장 취약한 하드웨어 구조가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렇게 고점을 찍었던 아파트 쳐다보지도 않게 될 겁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쳐다볼 여력도 점점 없어지는데 그러니 지금 매물 넣었다 뺐다 가격 담합했다 말았다 그냥 부모님 세대 때 부동산 투기에서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수익 구조가 시세 차익이라는 형태로 굴러 들어오는 아파트 시대는 정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주담대 이자 내기도 버거워하는 상황 아닙니까? 금리 자체가 굵기가 변했었어요. 단적으로 월 53만 원 이자를 내던 사람이 115만 원까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생활 패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올 3분기 이자 비용은 평균적으로 12만 9천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24% 정도 늘어난 추세입니다. 대체로 모든 지출 구성 비율 중에 압도적으로 이자 비용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힘겹게 아마도 20, 30년을 끌고 간다면 이게 삶의 질이 좋아질 리가 있겠냐고. 단적으로 집값이라도 올라주면 그냥 앉아서 연봉 수준의 돈을 만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할 수도 있겠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반토막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앉을 가능성도 많아서 그냥 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거라 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동안 그렇게 대출을 통해서 자산 가치 부풀려 보려 했던 모든 시도가 한 방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개인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면 금융권도 흔들거릴 정도의 파괴력 가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집중 폭격을 맞을 가능성 아주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옛날 해왔던 관례 같았던 물량 빼기, 가격 담합, 아무리 매수세를 어르고 달래려 해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한 자극으로는 시장 자체가 매도자의 품에 안길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 자체의 판도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호가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피켓 시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지르는 거 개인의 자유인데 그렇게 지르다가는 결국 그렇게 찬 볼이 자기 꼴대로 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분양시장에서도 집이 안 팔리는 상황인데 어제 부산에서 분양한 보혜 선시티 리버파크 청약 경쟁률 좀 보세요. 208세대 모집에 1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명백한 미분양, 아주 부진한 성적이고요. 세모로 비상등이 깜빡깜빡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산 매매 시장도 상당 부분 약세장으로 흐르고 있고요. 거의 30평대에서 수영구, 해운대구, 신축들이 많이 깔려 있는 곳들이죠. 4억 이상씩 최근 일주일 거래 안에서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추세. 30% 이상 하락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지제역, 쌍용더 플래티넘 1263세대 모집에 1080명이 지원을 해서 여기도 미달이 났습니다. 여전히 세모 깜빡이가 전멸을 하고 있죠. 여기는 일단 특공에서도 상당히 부진한 성적을 거뒀는데 1순위에서도 고비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평택도 교통산업 호재를 물고 있으나 여전히 4억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미 하락폭이 30%를 넘어선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축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고덕동 부근에 위치한 곳들이죠. 아주 초역세 단지 빼고는 낙수 효과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평택입니다.
매매 시장, 여기도 확실한 약세장 가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자 힐스테이트 SK뷰, 일단 신규 택지지구 속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던 아주 공격적인 곳이라 할 수 있죠. 근데 387세대 모집에 149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 평형에서 세모 깜빡거리고 있고요. 그만큼 광명 대단지 분양도 시원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4대1도 못 되는 3.9대1에 그쳐버린 거죠. 예전에 광명에 불던 부동산 광풍은 이제 찻잔 속으로 쏙 숨어 들어가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광명 매매 시장 쪽도 30% 이상 하락하는 곳도 있고요. 2억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역시 이렇게 매매 시장의 하락세가 분양 시장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넘어오면 이번 하락장의 다크호스 강동구, 떨어지는 낙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4억 이상 넘어가고 있죠. 둔촌동, 상일동, 고덕동, 암사동을 중심으로 낙폭이 큰 갭을 보이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레미안 강동 팰리스가 등기친 거래로 36평, 고점 17억 6천 대비 9억 6천까지 거래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틀 뒤에 방어 들어갔죠. 13억으로 올라섰는데 이거 등기가 안 나온 거래입니다. 그러니 9억 6천 거래가 정확하다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강동구는 8억 이상이 하락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강서구, 여기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등촌동, 화곡동, 방화동 위주로 4억 이상 빠지는 곳도 있고요. 하락률이 30%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라 불리는 송파구가 아주 의미 있는 집값 지표를 보여주는 건 올림픽 선수기자촌 2단지가 6억 이상으로 떨어지는 하락세, 상당 부분 약세장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 특히 방이동, 가락동, 신천동 일대의 집값이 5억 이상 빠진다는 건 결국 잠실 집값이 서울 전체 집값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을 브릿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소 충격적인 강남발 쇼크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지금 전체 서울 집값은 상당 부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매매 시장, 분양 시장 할 것 없이 상당 부분 가격대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2024년도는 더욱 속력을 내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게다가 건설사와 연계된 부동산 PF 문제가 연쇄적인 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대조 1구역 공사비 1,800억을 돌려받지 못한 현대건설은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인데 한 달 120억 정도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유동성 문제, 지금 동부건설은 이미 2015년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전력이 있었고 단기 차입금이 4,800억 수준, 신용등급 내려간 상태입니다. 신세계건설은 미분양이 많은 대구의 사업장이 몰려 있어서 악재죠. 분양률이 53%에 그치고 있는데 단기 차입금 1,700억 규모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몰려 있어서 유동성 부족 위기도 올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집값 변동성의 분기점에 와 있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매물 넣었다 뺐다 아무리 돌려막기 해도 답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매물을 들여놓기만 해도 매수세가 당황한 나머지 급속도로 붙는 경향도 있었는데 기본 전체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하락세가 현실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가격 담합이라는 걸 해서 등기에 안 치고 거래가 내놔도 이걸 무는 사람 없죠. 당장 이자 비용이 급증해서 생활비가 쪼그라드는 걸 보는데 누가 어마무시한 대출 실행해서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도 마피가 터지는 마당에 마너스피 가끔 나오는 추세 이제 막 쏟아지게 될 겁니다. 서울에서도 아주 버젓이 등장하게 될 2024년도 부동산, 건설사 위기와 PF 위기 물려서 부동산 하락에 정말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